알기 쉬운 연구비 집행 가이드 9번째 시간입니다. 세목별 사용 기준 중에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 기타 세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수당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 인력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합니다. 참여일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과제 책임자가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계산 및 집행 기준을 보시면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됩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급이 되셔야 되고,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계산 및 집행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만 연구수당은 지급 불가하다는 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인건비를 증액한 경우에도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산정된 연구수당을 초과해서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의 20%, 처음에 인건비가 1억 원이어서 연구수당을 2천만 원을 산정을 했는데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을 증액했다고 해도 연구수당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1인에게 지급 가능한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마다 부처 간 사업마다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대해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별로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를 보시면 당초 사업계획상 산정금액보다 초과 집행한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산정된 금액보다 높게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인건비가 1억 원, 연구수당 2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를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지급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계획상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에는 실집행 인건비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연구수당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책임자의 연구수당 비중이 연구수당 지급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1인당 개인당 최대 지급률이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과제 참여자에게 이제 간혹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과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건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각 사업연도별로 참여한 연구 인력에 대해서만 기여도 평가를 통해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본인 계좌로 반드시 이체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증빙이 제출이 되지 않거나 또는 평가 결과가 동일한데 수당 배분이 상이하거나 평가 결과가 상이한데 수당 배분은 동일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떤 기여도 평가에 대한 근거가 신뢰성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수당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회수해서 공동관리하는 것은 오집행이라고 보지 않고요. 연구비 유용이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이건 부차적인 법적인 책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0%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최초 협약된 위탁연구개발비, 협약서상 계상된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려면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간접비 사용 용도는 인력에 대한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인력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등이 있고요. 연구 지원비는 기관 공통 지원 경비,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 보안관리비, 연구 윤리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성과 활용 지원비에는 과학문화활동비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이런 것들이 간접비 항목입니다. 성과활용 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관련해서는 간혹 이제
이 간접비성 항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세목 간에 임의적으로 변동이 된 부분이고 간접비 항목으로 재구분할 때 이제 불인정이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이라서 간접비는 최초에 협약된 예산을 초과해서 증액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간접비는 말씀드렸듯이 협약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최초 협약 시에 뭐 한도가 있어도 뭐 영리기업은 10%나 대기업 5% 한도 내에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한도 금액까지 올리고 싶어도 이건 최초 협약 시 인정된 금액 이상으로 올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간접비 고시 비율에 따라서 그 정해진 비율만큼만 인정이 되고요.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흡수하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간접비를 용도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접비도 그 50% 이하로 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회수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50% 이하인 경우에 이제 그 실제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간접비만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회수가 되니까 50% 이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인력지원비 중에 연구개발 능률 성과 부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하고 자체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해야 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수당이 협약시 산정 기준보다 적게 연구수당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산 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인건비 20% 한도인데 인건비 1억인데 연구수당을 1,000만 원만 예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다가 연구수당을 20% 인건비 20%까지가 한도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세목 그 연구수당 증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때 그때 최초 협약 시의 계획서보다 초과해서 연구수당 증액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연구수당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요? 인건비를 1억 계상을 하고 연구수당을 2천만 원 계상을 했다가 실제 실집행 인건비가 5천만 원밖에 없었으면 연구수당도 1천만 원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급 인건비 20%를 초과하면 불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인건비가 감액되신 경우에는 연구수당도 같이 감액 변경하는 형태로 협약 변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그 질의회신 사항이었는데요. 1개월 이내에는 이제 기여도를 정상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여도를 평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연구 착수 시점에 참여연구원의 해당 과제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보통 1년 기간의 연구 과제인데 시작하자마자 이 연구원은 기여도가 높다, 이 연구원은 기여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기여도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한국연구재단의 어떤 질의회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걸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연구비 집행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해당 계열사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이제 인적 물적 구분이 분리되어 있는 계열사라면 계열사라는 이름 안으로 물품 구입을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계열사밖에 없다고 하면 이제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 상호 간의 거래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계열사면서 대표자도 동일한 사람이고 이래서 하나의 기업처럼 보이는 경우에 현금 이런 경우에는 현금 구입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변경이 필요하나 우선 연구비를 집행한 후에 일주일 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불인정 대상인지, 그러니까 일단 집행을 하고 그 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변경 사항이 승인 사항이라면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불인정 사항입니다. 근데 변경 사항이 통보 사항이라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보통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데 수행기간이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 등은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행액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과세 관청을 통해서 환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부가세 부분은 집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등 세무관사가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 홍보용 물품 구매 제작 시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교육 홍보용 물품은 연구 홍보 활동, 과학문화 활동비의 사용 용도로 보입니까? 이 부분은 관접비의 과학문화 활동비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홍보, 연구 홍보,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비용을 종종 이제 연구 활동비에서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교육을 위해 구매한 도서는 교육기관용으로만 보관해야 하나요? 교육과정 개발을 한 강사 개인이 수정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 협약과제 수행을 통해서 구입한 자산은 모두 수행기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유형의 자산 등에 대해서는 라벨을 붙여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장 실사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자산이 아니라 회사 내의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내부적으로 교육기관, 수행기관의 자산으로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세세목 내 세부예산별 예산 초과 집행 시 불인정 여부. 예. 세세목별 예산 초과는 불인정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목별로만 예산 초과 여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세목별로. 다만 이제 국가 R&D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계획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협약 변경 등의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해당 사업을 위해 발주된 용역이 12월 31일 종료될 경우 검수와 잔금 집행이 1월 이후로 진행될 경우 불인정 여부.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게 원인행위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집행하실 수 있는데 납품 및 검수가 협약기간 이후에 진행이 된 건 집행하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간접비를 자금 배정 계획 비율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특정 회차에 일괄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예를 들어 간접비를 1억 원 배정, 자금 배정이 5회차에 걸쳐서 진행될 때 1회차 배정 시 1억 원을 모두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일단 간접비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기관은 비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사용 비율에 따라 흡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원칙적인데 간접비를 일괄적으로 흡수하는 경우에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가 아니라면 불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면 반드시 불인정이냐 하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직접비 집행 비율에 따라서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에 따라서 흡수하는 게 원칙인데 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일시에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불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